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 중앙 간부서부터 지역 직원까지 부패 원팀 선관위 해가지고 바로 때렸습니다. 이제 선관위 따위는 무섭지 않다 이겁니다. 선관위가 바로 성역을 자기 스스로가 싸면 싸울수록 외부에서 언론이 깨버리겠다는 그런 단호한 태도, 이게 언론의 순기능입니다. 중앙간부서부터 지역 직원까지 부패 원팀 선관위, 또 이거를 감사원이 감사했다고 이거는 위헌이라고, 중앙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 부패 원팀 선관위를 이렇게 감싸준 헌법재판소 문형배는 또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두 군데가 소위 말한 치외법권지대입니다. 이 치외법권지대 이제 부셔야 됩니다. 치외법권지대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 중앙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 부패 원팀 선관위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 문형배의 횡포를 우리 국민들은 보았습니다. 재판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이요. 첫째가 재판은 공정해야 되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 이 헌법재판소 이 두 가지를 둘 중 하나도 지키질 않는 이 문형배, 그리고 집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스탈린처럼 크루시초프처럼 김정은처럼 시진핑이처럼 집 마음대로 나가는, 그리고 현역 대통령을 갖다가 막무가내로 무례하게 재판장에서 대하는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태도를 갖고 있는 문형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와 중앙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 부패 원팀 그 선관위가 지금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한 사람의 역할, 바로 한 사람의 역할, 문형배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다. 이것이 국민들의 답인 것 같습니다. 중앙간부부터 지역직원까지 부패 원팀 선관위, 감사원이 채용비리 감사 보고서를 하고 또 감사를 하니까 감사를 못하게 딱 그건 위헌이다 하고 감싼 문형배의 그 의식구조 속에는 무슨 의식구조가 있을까요?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친인척 비리는 모두 지연, 근무연, 함께 근무한 인연, 지연을 악용해가지고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고지 지역 선관위 근무 때 형성된 인연을 통해서 자녀와 친인척 채용을 청탁하고 지시하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잘 먹고 돌아갑니다. 귀족들의 세계가 이렇게 막 순환됩니다. 지금 국민들, 특히 2030은 바로 이러한 것을 목도하면서 지금 그 분노가 하늘을 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관위 공무원들은 외부 감시에는 파일 조작하고 문서 파쇄 등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너도 공범이다 나도 공범이다 말하면서 한 배를 탔다는 의식을 키워나가서 이게 전통화됐습니다. 전통을 세울 게 없으니까 이런 도둑 같은 전통을 세워온 이 선관위, 일부 선관위 직원은 부정채용수법을 사실상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고향인 광주에서 선관위 공무원 경력을 시작해가지고 광주 선관위 관리과장을 거쳐 중앙선관위에서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박 전 총장이 사무차장이었던 2022년 1월 전남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공고했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었던 박 전 총장 딸이 지원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면접위원들에게 점수란을 비워둔 점수표를 내게 했고, 여기에 박 전 총장 딸을 비롯한 내정자들이 합격하도록 점수를 이미 다 써놨습니다. 이런 도둑개 같은 자들이, 그러니 선거표를 도둑 안 하겠어요? 누가 도둑 안 하리라고 믿습니까? 부정선거 안 하리라고 누가 믿느냐고요? 도둑이 자기가 채용될 때부터 도둑으로 들어왔는데 이 도둑이 무엇을 도둑을 안 하겠습니까? 국민의 주권을 도둑 안 하겠습니까?
전남 선관위 직원들은 이 부정채용 수법을 서류 전형 플러스 면접 팁, 텍스트라는 파일에 적어 공유하다가 감사원 감사가 딱 시작되니까 문제가 될 부분 다른 내용을 확 덮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너도 이것을 수정했으니 공범이다. 파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공범이 됩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고향인 인천 강화군청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줄을 어떻게 이렇게 타고 왔을까요? 강화군 선관위로 소속을 옮겼고 이후에 상급기관인 인천 선관위 관리과장을 거쳤습니다. 김 전 총장이 사무차장이던 2019년 10월 중앙선관위는 인천선관위에 인력 소요가 없는데도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게 했고 김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강화군청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전 총장 아들이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대를 이어 세습하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김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강화군청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전 총장 아들이 채용에 지원해서 합격했으니 말이죠. 인천선관위는 면접위원 전원을 김 전 총장과 함께 강화군 인천선관위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 구성해서 김 전 총장 아들을 강화군 선관위에 채용했고 5년간 다른 선관위로 이동 금지라는 애초 채용 조건을 1년도 안 돼가지고 풀어줘가지고 인천 선관위로 다시 옮겼습니다. 이 도둑개 짓을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한다고 봐야 됩니다. 송봉석 전 사무차장은 충남 태안 출신입니다. 충청지역 선관위에서 근무하다가 중앙선관위 고위직으로 진출했고 2018년 충북선관위가 경력 채용을 진행하자 충북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는 딸을 착하고 성실하다 하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아예 송 전 차장 딸 1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다수인 경쟁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선관위는 신모 전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인 안성시 공무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울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김모 부이사관의 딸인 의령군 공무원을 경남선관위 공무원으로 뽑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 2022년 산하 과천시 선관위에서 사무과장을 지내고 갓 정년 퇴직한 A씨 사위가 경기 선관위 채용에 지원한 것을 알고 A씨 사위를 자격이 안 되는데도 뽑아주었습니다. 중앙선관위 과장 B씨의 조카는 전남선관위에 채용됐는데 B씨는 과거 광주 동구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 전남지역 선관위 직원들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충북선관위, 충경북선관위에도 청주시 선관위 국장 자녀, 전 경북선관위 서기관급 자녀를 뽑기 위해서 부정이 동원됐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백 개. 이런 고위직 부정 채용 상당수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 전에는 이미 내부에서 중앙선관위 고발 투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상관이나 지역선관위 지인들이 연루된 이 사건들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런데 이런 데를 갖다가 감사를 한 감사원을 갖다가 위헌이라고 판정한 헌재는 또 어떨까요? 헌법재판소 감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네. 왜? 더 위중한 것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를 해야 된다.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2023년 6월 선관위 인사비리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자녀 채용 대부분 비리 정황을 다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총장, 차장 등 선관위 최고위직들은 문의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채용 청탁은 하지 않았다 등의 말을 하면서 혐의를 완전 부인했고 직원들도 청탁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같은 배, 도둑개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같이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중간 발표를 통해서 비리 정황을 공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정채용에 가담했던 지역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의 고위직들의 부정청탁과 지시를 구체적으로 진실했습니다.
진술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쓸 상황이 되자 선배의 부정행위를 이제 줄줄이 증언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직원들은 어떨까요? 이 두 기관이 뭔가 서로 봐주는 관계라면은 이것은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제 언론이 향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을 과연 그럴 수가 있는가? 지금 이 선관위는 완전히 부정부패가 드러났고 여기를 옹호해주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과연 TF팀이니 뭐니 외국인 채용 운운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언론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회자되고 하면은 문형배가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흔들어놓은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문형배 같은 재판관이 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 더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현역 대통령을 쥐락펴락 마음대로 자기가 목표하는 대로 자기 목표가 어딘지 모릅니다. 이재명을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은 누구를 머릿속에 염두에 둔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둔 건지 신념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인이라는 것 그건 이해 충돌이니까 스스로 문형배가 그만뒀어야죠. 이재명하고 친구 아닙니까? 친구 아닙니까? 같이 사법시험 연수원 다니면서 이재명의 좌장인 정성호가 확실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있어 문형배하고 서있어 노동법 공부하러 또 다녔다고. 노동법.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서희는 아주 절친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문자 SNS로 부인 잘 계시냐고 그다음에 히읗 허 하고 이렇게 부인 잘 계시냐고 할 정도면 뭐 보통 친한 사이 아닌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 일련의 이거 연약한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저 정도로 완전히 그냥 대통령이 문형배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휘둘리는 이런 세상에 국민들은 얼마나 휘둘릴까요? 휘둘리기 전에 국민들은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겁니다. 대한민국 근원적으로 개조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개조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우리 법이 장악돼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에 우리 법이라는 그 이상한 괴물 같은 그런 단체가 가입된 사람들이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김명수부터라고들 언론은 전합니다. 자, 김명수 때부터 그랬다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때 그것을 일소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어도 정의로우니까 이 대법원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정화를 시켜야 될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다. 전부 다들 이럽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헌법재판소 말고 대법원에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 대법원은 1심, 2심, 3심도 있고 뭔가 숨통 터지는 데가 다 있고 거기는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이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문형배라는 한 사람이 칼자루를 갖다 청룡도를 모조리 들고서 대통령을 베이려고 이러고 있으니 들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이고 정당한 방법이냐. 예를 들면 피청구인 측, 즉 대통령 측에서도 일정 조정하는데 당연히 함께 조정했는데 안 돼. 일정부터 전부 다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는 뭐냐. 너는 대통령 내가 꺾어버릴 거야 하는 의지가 거기 숨어 있으니까 그런 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불공정한 짓. 자, 서울 고등법원 법원장이 2월 7일 날 정면 퇴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가 이슈가 돼 있었습니다.
서부지법도 그 며칠 전에 사건이 일어났었고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분이 훌륭한 분이죠. 윤관 전 대법원장 아드님입니다. 윤준 법원장이 두 가지를 충고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은 끝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이다.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재판은 공정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어야 한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그분은 퇴임하면서 임사로 가름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저렇게 훌륭한 재판 판관들이 법원장도 하고 한 그런데 이건 또 뭐냐 이겁니다. 이건 또 뭐냐 이거죠. 이건 또 뭡니까? 이 헌법재판소 문영배 권한대행은 이건 또 뭡니까? 비교가 됐습니다. 문영배와 정말 윤준 그 법원장과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만이 이 나라를 개조시키고 지금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계엄이 계몽령입니다. 계엄이 김계리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나도 계몽되었습니다. 이걸 변호를 하면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자기가 계몽되었다는 거, 사명감에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뭐 때문에 일신상 편하려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갔을까요? 바로 이것을 만천하에 알려서 대한민국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만연돼 있는 극좌파들의 준동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생각하고 국민께 고하기 위한 그것이었습니다. 계몽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는 사람 하나 손끝 하나 다친 적 없어요. 예. 체포된 사람도 없어요. 중국 간첩들 체포된 것. 예. 중국 간첩들 SNS 요원들 그 기술자들 디지털 기술자들 미국으로 끌려간 미국에 가면서 다 자백을 하고 데려갔습니다. 평택에서 자백을 다 받았어요. 왜 그 자들이 한국에 선관위에서 투숙을 하고 기숙을 하고 했을까요? 그들이 그냥 온 건 아니잖아요. 3년 반 전부터 서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보당국에서 서치하고 하여튼 이거는 조금 이따 완전하게 밝혀질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빨리 귀환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더 높이 함성을 질러서 방방곡곡에 외마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귀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더더욱 여론의 전선에서 여러분들이 함성을 크게 지르고 이 심판이 날 때까지 대한민국의 지축을 흔드는 함성을 질러야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금 의왕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분 의기소침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환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파이팅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